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제가 가끔 보는 게 있어요. 컴퓨전인데 컴퓨전에서 이렇게 파격 할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산하고 가깝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 컴퓨전에서 제법 물건을 자주 사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파격 할인을 이렇게 눌러봤더니 이런 거 뜨잖아요. 제가 또 헤드폰 또 매니아지 않습니까? 헤드셋, 헤드폰 매니아죠. 헤드폰과 헤드셋의 구별은 요 마이크가 있냐 없냐죠. 이런 마이크가 있어서 게이밍으로서 이런 통신이 가능하냐 안 하냐. 요게 이제 헤드셋과 헤드폰의 구분점인데, 보면 이제 에이소스도 이렇게 뭐 파격 할인하고 있네요. 가격들 보니까 뭐 6만원짜리 뭐 49,000원에 팔고 9만원짜리 79,000원 뭐 이런 느낌인데, 이러다가 제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헤드셋을 하나 바꿀 때가 됐긴 됐는데 PC용으로요.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5.1 채널로 게임도 하고, 물론 저는 이 마이크를 쓰진 않아요. 마이크를 쓰진 않는데 그래도 무선 헤드셋 좀 괜찮은 걸 좀 하나 살까 하다가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요거 그래도 음질의 제나이저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제나이저 본 공장에서 안 만들고 중국 OEM을 하겠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브랜드 이름이 기본적으로 있고, 이게 출시가가 좀 살벌해요. 그래도 거의 20만원입니다. 지금 출시가가 보면 20만원인데 86,000원을 팔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가 했더니 아마 신제품들 때문에 재고 처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 커피숍만 이렇게 파는 건 아니에요. 다나 검색해 보시면 이 가격으로 지금 완전히 이 제품을 지금 털고 있습니다. 지금 제나이저가 가끔 제나이저의 할인을 보면 정가에 산 사람들이 참 무색해지는 그런 할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특히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 살만하다고 다들. 그러니까 이 가격일 때도, 거의 19만 6천 원일 때도 이게 괜찮은 제품으로 제법 그 리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안 써봤으니까 그 리뷰들만 본 거죠. 근데 제 조건엔 맞아요. 이 동글이 달려 있고 무선이고, 이 블루투스 방식은 이제 지연이 있기 때문에 동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제법 가볍고, 딱 보니까 가벼워요. 이렇게 좀 디자인도 제법 괜찮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저한테 맞는 제품이 아닌가. 가격이 또 이렇게 또 나름 괜찮아서 그래서 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왔어요. 택배로 지금 회사로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이 헤드셋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보통 헤드폰은 모으지만, 그리고 이제 헤드폰도 좀 나름 깊이 들어간 편이에요. 일반인에 비해서는. 근데 헤드셋은 모은다기보다는 진짜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거든요, 저는요. 그렇게 헤드셋이라는 장르를 좋아하지도 않고, 또 쓸모도 없고, 저한테는 그 마이크가. 자, 그런데 어쨌거나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서라운드를 즐기려면 플레이스테이션 사야 된다 그래서 이거 샀고, 그 다음에 엑스박스는 전용만 또 지원하다 보니, 서라운드를 지원하는 건 전용만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걸 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좋다, 오디지 좋다, 오디지 모비우스 좋다, 세상에 뭐 게이밍 헤드셋 평판형을 달았다 뭐 해서 이것도 샀고, 요렇게 7.1 이건 리얼계 요것도 갖고 있고, 구형이지만 올빼미 눈에서 불이 들어옵니다. 얘는 아까 그거의 전 버전. 이것도 리얼계. 이거는 유선이지만 이것도 광 입력이 되는 국산이죠. 이거는 소리스타에서 나온 거. 이것도 뭐 2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산지 한 3년 됐어요. 3년 넘었죠. 한 4년 된 것 같아요. 얘는 이 전용 독까지 달려있는 놈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뭐 플스도 쓸 수 있고 PC도 쓸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렇게 무선으로 독이 차지를 한다. 자, A50 제가 지금 이거의 후속을 사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A50 3세대인가 그럴 거예요. 요즘은 4세대가 나오죠. 4세대도 아마 조금 있으면 단종되고 이제 5세대로 넘어갈 텐데, 얘가 나올 때 가격은 거의 40만원짜리 헤드셋이에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그렇게 비싼 걸 살 때 사람들에게 뭔가 좀 어필하는 점이 뭐였냐면, 아주 훌륭한 음질을 어필했거든요. 이게 나오고 나서 뭐 터틀비치라든지 뭐 그런 브랜드 커세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은 헤드셋들이 출시를 같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시장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 A50은 나름 이 아스트로 브랜드, 어떻게 보면 로지텍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이 아스트로 브랜드의 최고 플래그십입니다. 근데 좋은 음질에 반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들이 좀 많아요. 얘는 첫 번째 단점,
이 결착력이, 이 무선의 충전 결착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 좌지를 이게 보고 찍고 이게 이 짓거리 하는 게 너무 짜증났던 제품이고, 음질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아마 여기 있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을걸요, 음질은. 뭐 오디지 모비우스 평판형 얘가 더 낫더라고요, 음질만 놓고 따지면. 그런데 그 치명적인 단점, 결착력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배터리 호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물론 뭐 제가 쓰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없지만 한번 충전해 놓고는 저도 한 5시간 정도가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치를 떠는 게 바로 이 아스트로 브랜드의 AS. 치를 떱니다, 사람들이. 그 리뷰들 보면은 아주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렇게 비싼 걸 사놓고는 AS를 제대로 안 받아주고 무슨 뭐 해외 AS를 보내야 되고,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질은 저 인정이고요. 이제는 한 4년 이상 쓰다 보니까 이게 맛이 갔어요. 이 PC용 요게 맛이 가가지고 좀 제가 충격을 좀 줬는지 지직 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그 PC용의 드라이버 부분이 뭔가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 플스4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PC 연결은 되거든요. 대신 2채널만 되죠. 어차피 가상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PC용으로 됐을 때는 PC에서 6개의 채널로 인식을 해서, 물론 16비트지만 서라운드를 바로 가상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돌비 버튼이 있죠. 돌비 버튼 누르면 더 나쁩니다, 음질이. 아주 기똥차게 나빠서 이거 다음 버전은 그 돌비 버전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돌비 버전 못 쓸 물건이라 돌비는 끄고, 그리고 그냥 원래 그냥 6채널로 이렇게 송수신을 해서 듣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음질은 뭐 괜찮았다. 하지만 서라운드 기능이 생각보다 요즘 저의 귀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라운드 기능이 안 나와서 그다지 추천하지 않았던 헤드셋이고, 최근에 제가 이게 좀 망가지면서 이거를 플스4로 이렇게 돌려놓고 투채널은 잘 되더라고요. 투채널로 해놓고 그 PC에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DTS 헤드폰 X로, 그건 투채널이야만 보낼 수 있거든요. 투채널로 해서 그 코딩을 해서 가상 서라운드로 보내서 들어보니까 얘 오리지널 가상 서라운드는 못 쓸 물건인데 그다지 그렇게 효과가 없었는데, 그렇게 보내니까 또 얘가 또 다시 아스트로 헤드셋 A50의 재발견이라고 또 훌륭하게 아주 확장감 있는 제대로 된 서라운드를 또 느끼게 해줘서, 사실은 또 최근에 또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제일 욕을 하면서 쓰면서도 가장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던 그 물건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배터리 타임이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져서, 배터리를 달고 있는 무선 헤드셋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편하지만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수명이 있다는 거. AS 센터 가서 배터리만 갈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물건도 있고, 아예 그걸 되게 까다롭게 만들어서 물건을 폐기해야 되는 물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그것 때문에 AS 센터 가서 배터리 갈아본 적은 아직 없지만 때가 된 거죠. 근데 얘는 어차피 AS 악명이 높으니 얘는 조만간 폐기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잘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 물건이 그 후세에 이뤄서 저의 PC용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헤드셋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볼 거고요. 적어도 제가 헤드셋에선 진심이기 때문에 다 합쳐서 한 10개 정도 됩니다. 족보 없는 것까지 따지면 그나마 족보 있는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 10개 정도 헤드셋과 비교를 해서 과연 제 나이저 헤드셋은 어느 정도의 품질을 내줄지, 전용 그 프로그램으로 서라운드가 되는 그거의 또 효과가 과연 DTS 헤드폰 X의 효과보다 뛰어날 수 있을지 한번 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박스가 있고요. 저도 한 번도 안 들어본 새 제품입니다. 이 헤드셋 제나이저 GSP370의 지금 현재 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딱 이겁니다. 진짜 20만원에 가까운 가격에 맞는 음질을 갖고 있는지, 그런 성능과 음질을 갖고 있는지, 그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 86,000원이라는 가격에 과연 득템인 건지, 아니면 진짜 86,000원짜리 밖에 안 되는 제품이었는지, 요거 한번 검증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나름 언박싱입니다. 자, 종이 박스를 빼면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 나오고요. 이렇게 되나요? 저의 품질에 대한 첫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원 이하에선 볼 수 없는 그런 품질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요 느낌 좋네요. 요 쿠션 이어 패드의 쿠션 요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안에 제나이저 마크 있고요. 제나이저가 헤드셋을 만들면 뭐가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을 과연 느낄 수 있을지. 그리고 얘가 제나이저 중에서 고가의 제나이저 헤드셋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분명히 윗기종이 있는 걸로 저 알고 있고, 대부분 윗기종들은 가격대가 다 50만원대에서 싸우죠. 40~50만원대에서 싸우고 있고, 얘는 딱 그 중간 포지션, 디자인을 조금 저렴하게 보이게 하고 여러가지 기능을 좀 약간 삭제한 걸로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그 포지션상. 하지만 음질은 좋아야 돼요. 이 가격에 절대 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가지 지금 제 느낌 뭐냐면 가볍고 편할 것 같다는 느낌을 처음 딱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음질은 어떨까요? 먼저 이렇게 동글을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전용 프로그램 제나이저 게이밍 슈트라는 이 전용 프로그램을 지금 설치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그랬더니 이런 전용 툴이 뜨고요. 뭐 이렇게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2채널, 7.1 채널 뭐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음질 약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헤드셋은 이렇게 잡히네요. 이렇게 GSP370으로. 요 속성 들어가 보면요, 얘가 24비트인지 16비트인지 나오죠. 고급 보면 얘는 2채널 16비트 고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음질이 그냥 일반 헤드셋 요즘 최고가의 24비트 이런 건 아닌데, 일단은 뭐 전에 제가 썼던 아스트로도 16비트였기 때문에 16비트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기대는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전원 스위치는 이쪽에 있네요. 전원 스위치는 여기에 온오프 요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한 1시간 정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매우 뚜렷한 헤드셋으로 최종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자, 우선 단점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단점 중에 가장 심각한 거는 소프트웨어예요. 이 전용 드라이버가 처음에 깔았던 그 제나이저도 안 먹고, 그래서 보니까 이 드라이버, 이포스 게이밍 드라이버를 다 받으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것 또한 어떤 이유에선지 호환성에 문제가 있어서 인식은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제 기능들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7.1, 2.0 뭐 이런 거 선택했을 때 그 느낌이라든지 이 사운드 테스트 전혀 안 먹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소프트웨어 회사랑 제나이저랑 뭐 싸웠나? 뭔가 결별을 해서 지원을 안 하면서 제나이저가 이 헤드셋을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프트웨어 전혀 안 먹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니까 저와 비슷한 현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동굴이 사망도 한다고. 근데 AS가 좋다 보니 뭐 AS가 돼서 뭐 큰 문제는 없다. 뭐 2년까지 AS가 되니까 그분의 스트레스는 없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소프트웨어 엉망진창입니다. 저처럼 돌비 애트모스나 헤드폰 이 DTS-X 요거 유료 결제하신 분들은 좋아요. 이거 썼더니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영화들을 몇 개를 이렇게 특정 부분들을 제가 서라운드 효과가 가장 뛰어난 부분들 블록버스터들 좀 몇 개를 검토해 봤더니 공간감 아주 좋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인위적인 베이스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보통 게이밍 헤드셋들은 인위적인 베이스들을 좀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공간감이 좀 그것 때문에 좀 죽거나 또는 그 소리가 좀 답답하다 그러나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얘는 그건 없어요. 그래서 소리가 시원시원하게 들리고 공간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매우 뛰어나요. 하지만 박력 있는 뭐 귀를 울리는 그런 베이스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베이스가 아예 없다는 아니에요. 훌륭합니다. 돌비 DTS-X랑이 훌륭하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이제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장점은 얘가 이 유연성이요. 보니까 뭐 보십시오. 이렇게 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연해서 귀에 압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안 부러지고 굉장히 유연하다. 보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유연해서 착용감 좋다. 착용감 매우 훌륭합니다. 단점 하나 말씀 안 드린 거 있네요.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5핀을 사용하는 거, USB
요즘 시대에 웬 오핀이 아니지만 요즘 이런 기계들 생각보다 많이 떨이로 나옵니다. 만들어진 지 꽤 됐는데 시대의 흐름에 이제 그만 따라가지 못하는 USB 오핀 요거 단점인데, 그래도 뭐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는데 큰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저 이런 거 이렇게 USB 멀티 충전기 아예 갖다 놓고요. 저는 오핀 뭐 그 다음에 USB-C 방식 그냥 연달아 충전을 계속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예 꽂아놓고 그냥 바로바로 충전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가 없는데 일반적인 분들, 저런 것들을 안 갖춰 놓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있을 수 있죠. 전체적으로 그럼 8만원이라는 가격은 살만하냐? 매우 살만합니다. 매우. 전용 소프트웨어 쓰레기고요. 저처럼 돌비 DTS나 그런 거 쓰시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 한 사실인데 이 돌비 애트모스 4 헤드폰 요거 쓰면 서라운드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돌비 애트모스로 해서 저 이것도 결제한 건데 요거죠. 14,000원 주고 결제했는데 요거요 지원하는 플레이어에서 인증받은 플레이어에서만 되더라고요. 그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럼 왜 DTSX보다 서라운드 효과가 별로냐? 제가 이 두 개가 있는데 윈도우즈 손 이건 무료고 이거는 윈도우 안에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서라운드 가상 서라운드고요. 가장 효과 좋은 게 이 두 개인데 둘 다 유료란 말이죠. 둘 다 결제를 했는데 돌비 DTSX는 매우 막 그냥 뿅가게 대단한데 얘는 이상하게 효과가 좀 덜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팟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는 거죠. 팟플레이어가 돌비 애트모스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얘는 반쪽짜리 프로그램입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처럼 이거 결제하셔서 쓰시는 분들은 왜 안 되지? 왜 효과가 좀 덜하지 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어 문제라는 거, 플레이어가 돌비 애트모스의 정식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이거 쓰면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DTS 매우 훌륭합니다. 매우. 이 공간감이 아주 뛰어나서 전 이거 산 거는 정말 이거 10만원이어도 샀을 것 같아요. 이 소프트웨어 진짜 끝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점. 이 헤드셋을 사는 사람들의 진짜 이 헤드폰을 사는 이유는 바로 변광세 배터리라는 거예요. 10시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100시간. 10시간이 아닙니다. 100시간 사용입니다. 1시간 완충에 100시간을 사용하는 헤드셋은 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뽕을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광세 배터리. 저도 사실은 이 지금 헤드셋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 저기 있죠, 저 헤드셋에서 이 헤드셋을 바꾸려는 이유가 바로 그 배터리 타임 때문에 그렇거든요. 배터리 타임이 점점 너무 아쉬워져서. 근데 얘는 100시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살만하냐? 살만하다. 8만원에는 살만하다. 플레이스테이션 5, 4랑도 뭐 호환이 된다고 하는데 이 동글이 제가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식은 당연히 할 것 같고요. 서라운드까지 되는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식을 하네요. 헤드셋 GSP370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스테레오는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과연 그 5.1 채널 서라운드로 출력이 되는지는 한번 제가 게임을 하나 돌려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플스4를 테스트해 보면은 이게 더 낫네요. 얘가 더 낫고요. 약간 공간감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얘는 이제 좀 강력한 저음에서부터 공간이 좀 더 풍부하게 느껴지는, 같은 16비트라고 해도 전송이 얘가 좀 더 낫습니다. 물론 그 플레이스테이션 헤드셋도 이거 위로 한 몇 개 더 있죠. 되게 비싼 거. 근데 뭐 그건 더 훌륭하겠지만 인존인가 이름이 그렇던데 전 이거 매우 잘 쓰고 있거든요. 자, 어쨌거나 PC에서 DTSX로 쓸 때는 매우 훌륭한 건 맞습니다. 20만원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가치는 모르겠습니다. 저 20만원 주고는 안 살 것 같은데 8만원에는 정말로 해자다. 정말 강추드립니다. 다만 저처럼 DTS 헤드폰 X를 쓰시는 분들은 이거 뽕을 뽑겠다 생각합니다. 귀가 또 편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장 감독의 갑자기 지른 제나이저 GSP370 헤드셋, 서라운드 헤드셋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